광계 토경 평안 호태 왕릉 비문 1. 돌이켜보면 옛적에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창업하셨다.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출생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추모왕께서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 수레를 타고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던 중 부여의 엄니대수를 거치시게 되었다. 왕께서 나루터에 이르러 나는 천재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인데 나를 위해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곧 말씀대로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불육골 홀본에 서성산으로 가시어 도읍을 세우셨다. 평락시대 임금자리에 계실 때 하느님께서 누런 미르 용을 내려보내 왕을 맞이하심으로 왕께서 홀본 동강에서 미르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셨다. 태자인 유리왕, 즉 유리왕에게 여론 정치를 펼하고 고명하셨다. 네, 오늘은 한민족사 강의로는 제2회 강의고요. 이제 전체 우리 함께 통일로 가는 길 유튜브 방송 강좌는 4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국강상 광계토경 평안 호태 왕릉 비문입니다. 굉장히 길죠. 뭔 소리인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광계토 대왕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광계토 대왕. 근데 이것처럼 그런 그 엉터리 호칭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민족사에서 정복군주로서 가장 유명했던 분 중에 하나이고 위대했던 왕이신 그 선조를 좀 공경하는 의미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칭은 이게 맞지가 않는 호칭이에요. 원래 이분의 정상적인 호칭을 이제 한문으로 쓴다면 이렇게 나라 국자죠. 이게 국자입니다. 강자는 이게 이제 언덕 강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강, 그 다음에 상. 이 국강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나라의 언덕, 국강이라는 그 언덕 위에 계시는 이런 소리예요. 광계토경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넓을 광자죠. 그러니까 이 넓을 광자라는 거는 이제 뭐를 이렇게 널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자는 이렇게 연다. 무엇을 여느냐면 이제 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강에 계시는 국강이라는 그 언덕, 그 무덤에 계시는 광계토 경은 이제 이게 국경경자죠. 지경할 때. 그러니까 크게 땅을 크게 토경, 국가의 큰 토지, 국가의 그 국경을 크게 넓히시는 평안, 아주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좋은 크신 임금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크신 임금, 호태왕. 우리가 고려의 왕들은 왕이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왕은 왕인데 왕 중에 왕, 태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태왕 중에서도 이분은 이제 호태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호태왕님의 능을 이제 이렇게 능에 있는 능에 있는 비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 광의의 이제 주체이신 소위 이제 광계토 대왕, 그렇게 그 광계토 대왕이라고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맞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도
광개토경 평안호태왕까지는 불러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인 성함이거든요.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이렇게 불러야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그냥 부르기 쉽게 호태왕이라고 합니다. 그냥 호태왕. 아주 좀 거시기한 좀 불손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호태왕이라고 그럽니다. 호태왕. 이 급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릉 비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대부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동북아시아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역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비밀 덩어리입니다. 이게 비밀 덩어리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 태왕지인이라는 곳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고구려의 19대 국왕이죠. 고구려의 첫 번째 고구려의 19대 국왕인 분의 무덤입니다. 이분의 국왕의 능이에요. 왕릉. 두 번째로는 이거는 누가 지었느냐? 이건 누가 만들어내냐면은 능의 비죠. 능비. 414년 그러니까 BC가 아닌 AD 414년에 아들인 장수왕 90이 훨씬 넘어왔다 그래서 장수왕이었던 그 아들 장수왕이 부왕 아버지인 광개토경 호태왕님의 부왕의 뭐를 기리기 위해서냐면 훈적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훈적이라는 게 뭐예요? 공훈과 업적이죠. 이분은 지금 그 영토를 확장한 것이 당시의 고구려의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고조선 시절에까지는 못 미쳤어도 어느 정도로 갔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프린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영토가 거의 서쪽으로는 돈황 지금의 이제 티베트에 있는 그 서역의 돈황까지 갔고요. 동쪽으로는 뭐 시베리아 연해주 저쪽 그 중국의 지금 현재 러시아에 이르는 그 막대한 땅.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그 이제 중국 동북부 쪽으로는 지금의 이제 5월 지방 다 거쳐서 이제 그 황하 지역의 그쪽 그리고 이제 백제 심지어 뭐 신라나 일본도 사실은 이분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제는 이제 원래 같은 동족으로 시작했는데 근초고왕 때 이르러서 아주 고구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짓을 저질렀죠. 그 광개토경 호태왕님의 할아버님을 평양성 전투 때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왼수로 여기는 바람에 나라도 백제라고 하지 않고 비문에 보면 백잔이라고 아주 멸시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업적은 사실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정복을 하셨어요. 18살에 이제 왕이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 39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오래 못 사셨죠. 알렉산더 대왕 같았던가 봐요. 원래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일찍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화강암 바위예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사각 바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제 거대한 이게 다 돌덩어리예요. 이게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좀 딱딱하게 각이 진 걸로 그렸지만 가서 실제로 보면 이게 다 둥글둥글합니다. 이쪽이 다 둥글둥글. 저는 직접 가서 이걸 봤거든요. 직접 가서 사진은 멀리서만 밖에 못 찍어서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중국 그 공안 애들이 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찍지 못했습니다. 가서 만져보고 싶었는데 만져보지 못하게 막
난리를 죽여가지고 만져보지 못했어요. 실로 거대합니다. 이 사각 바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고, 근데 옆에 측면이 양쪽이 있는데, 이 사각 바위의 면에다가 1775자의 비를 썼어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썼어요. 이 1775자를 예서체는 이제 중국 그 한문의 전형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공통되던 그러한 예서체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새겼어요. 새긴 거. 예서체로 1775자를 예서체로 새겼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50자가 마멸됐습니다. 마멸. 그래서 이 50자로 인해서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50자 때문에. 왜냐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게 여기에 걸려있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렇게. 이게 둥글둥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대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6.39m. 6.39m니까 이제, 우리가 2m가 보통 한 층이니까 한 최하 3, 4층 정도의 그러한 높이고요. 이 요쪽 면의 넓이는 이제 넓은 쪽은 2m가량, 좁은 쪽은 1.38 정도, 1.38m. 이 대석은 이제 3.35에 곱하기 2.7m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서서, 보통 사람 키가 2m는 안 되잖아요. 그죠? 1m 한 70, 80 정도 되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한참 높아요. 빌딩 같아요. 근데 사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딱딱 떨어진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냥 자연석이에요. 자연 바위. 이 자연 바위를 어떻게 그 큰 바위를 날라왔는지, 이 길이, 이 사이즈나 이 어떤 그 형태나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정도의 자연석 하강한 바위 위에 새긴 비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조선조 말엽까지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조 말만 해도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선조 말까지는 이제 이게 청나라까지는 금나라 어떤 황제의 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가 이제 계속 서구 열강에 의해서 깨지면서 이네들이 봉금제도라고, 청이 봉금제도를 실시했거든요. 봉금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는 아시다시피 여진 또는 말갈, 숙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그 예전에 고구려의 한 부족이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만주 지역, 지금의 이제 그 백두산 일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방을 굉장히 그 신성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 여진족이 일어난 땅이고, 청나라의 발상지라고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봉금제도가 이제, 그런데 이게 1880년에 해제됐어요. 80년대에 해제됐는데, 이때 해제됐을 때 발견됐어요. 해제되어서 발견되어졌는데, 발견될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가지고 이제 탁본을 거기 와서 떠서 판 사람도 있고, 아주 또 서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서예의 아주 훌륭한 글씨이기 때문에 예서체로, 그러다가 1888년에 일본인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쌍구가 독본이라고, 이제 쌍구가 묵본이구나. 참 쌍구가 묵본이라는, 이게 말하자면 그 탁본을 띈 거예요. 탁본을 떠서 이제 비문의 내용이, 묵본으로 비문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진해가 유리한 대로 했겠죠. 공개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 호태왕릉 비문은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뒤에 6번서부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5분 내로 끊자고 그런 설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